구급차와 휠체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오늘 저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출석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으셨습니까? 권세현 전 원장 사퇴 압박 무화 대가로 돈 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하셨습니까? 다스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구급차 대동 휠체어 그리고 모자와 목도리로 온몸을 다 싸맸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네. 정말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24일 날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어제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거를 뭐 실제로 아픈지 안 아픈지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포스코 재판 관련해서도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국정구속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건강상의 이유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도 출석을 불응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극단적으로 뭐 체포영장이나 뭐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개연성도 있고 여론도 너무 안 좋아진 상황이라 일단은 휠체어라도 타고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출석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가 문제잖아요. 예. 그죠? 근데 저렇게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 사람을 장기간, 장시간 조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건 나온 거지만 조사가 과연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 위원장님 오늘 오전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눈을 꼭 감고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뭐,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차고 넘치는 증거와 진술들 때문에 좀 빠져나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본인 건강도 굉장히 좋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쪽 눈은 시력이 이미 없고 또 한쪽 눈도 이제 시력을 거의 상실해가는 단계고 또 나이도 이제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검찰 수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번에 검찰 소환은 일단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이미 다 좀 확보된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검찰에서도 아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상득 부의장, 전 부의장 입장에서는 좀 항변할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전달해 줬다는 사람의 진술 자체가 확보가 돼 있고 또 정황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지금 이상득 전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도 사실은 뭐 지난번 1년 넘게 살다 나왔고 또 지금 또 다른 것도 엉켜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으로서 오늘 뭐 묵비권 같은 걸 행사할지도 모르겠지만 좀 빠져나가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형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말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의 검찰 출석 얘기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모습 함께 보시죠. 이상득 전 의원 오늘 압수수색 있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성명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20일 퇴근길인데 뭔가 피의자 전환되는 것도 속도가 평창올림픽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어서요. 네. 지금 검찰이 뭐 수사하는 기세로 봐서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단순히 이상득 전 의원뿐만 아니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전체를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고 또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검찰이 이제 보통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고 이렇게 압박해 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 모양새가 드러나거든요. 예. 근데 뭐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갑자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영포 빌딩을 그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죠. 보고 예. 영포 빌딩의 지하 2층에 있는 뭐 이른바 비밀 장소까지 지금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예.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최근에 또 그 이시영 씨라든가 이동영 씨 두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녹취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그냥 단순히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일가에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일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부터 먼저 막 뭐 녹취한 내용들을 검찰에 제공한다거나 먼저 가서 내가 조사를 받고 있는다거나 이런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자체로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에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는 모양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 대통령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검찰 소환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검찰 측은 피의자 신분 전환은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대책 준비에 부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혜진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몰아가는 걸 보면은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이나 증거가 있으면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해가지고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고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렇게 문제될 만한 것들 재직 중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없다라고 이제 팩트를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백 변호사님 저도 기억이 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본인들은 이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셨죠. 어젯밤 10시 반에 전격적으로 영포빌딩 청계재단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유의미한 자료가 좀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전에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포빌딩은 2주 전에 이미 압수수색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2층만 했죠. 2층 다 서울지사 사무국장 고 위주로 이제 했었는데 저길 지하의 비밀 장소가 비밀 창고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하 2층이라고 장소까지 어디 특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특정을 했으면 왜 특정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여기에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방향이 굉장히 신속하고 속도가 빠르게 어찌 보면 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지금 무언가 의심되는 정황들에 관련해서 지금 점점 구체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건 겉으로 일단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뿐 내부적으로는 지금 법률팀까지 조성을 해서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 문제되고 있는 게 지금 이동영 사장하고 이시영 씨에 관련된 녹음 파일, 녹취록이죠. 그렇죠. 그 녹취록도 일단은 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다스의 관계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제가 그 관계자가 다른 사람이 뭐 이시영 씨와 누군가 얘기하는 걸 몰래 녹음했다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건 직접 본인이 통화한 내용, 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건 증거 능력인데 다만 이게 증거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듣다 보면 확실히 이동영 씨보다는 이시영 씨가 좀 더 영향력이 크네라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증거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사회부 법조팀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상득 전 의원이 벌써 검찰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뭐 건강상의 이유로 아마 조사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2시 18분에 검찰 청사를 나왔다는 보도까지 여러분들과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출근입니다. 빅뱅의 멤버 탑 씨가 그의 군복무 시계가 오늘부터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용산구청으로 첫 출근을 한 건데 하재근 평론가 모자랑 마스크로 저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꼭 가렸습니다. 예, 얼굴을 완전히 가려서 그동안 이제 뭐 마스크로 얼굴을 종종 가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요번에는 거의 역대급으로 가린 것이 아니냐. 저렇게 얼굴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앞을 제대로 보고 걷는 것이 신기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가렸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지난번에 탑씨가 그 대마초 파문 있었을 때 얼굴 사진 찍혀가지고 얼굴이 확대가 돼서 얼굴 표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분석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는 얼굴 사진을 찍히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꽁꽁 싸낸 것 같습니다. 예, 홍 기자님 이제 앞으로 탑씨가 용산구청에 출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용산구청에서 이제 배치는 받았지만 오늘 일단 첫 번째 지각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오늘 탑씨만 출근한 게 아니에요. 새로 일을 시작하는 다른 공익 근무요원들도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7층 안전재난과에서 일을 배치 받았는데 뭐 9층에 있는 이제 구청장실로 가서 개인 면담을 하고 곧장 어디론가 이동이 됐는데 어디로 이동됐나 했더니 그게 이제 밝혀지긴 했어요. 공예관이라는 곳인데 아직 개장을 한 건 아니고 6월 개장을 앞두고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구청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지금 일 시키려고 두는 게 아니라 모셔야 될 입장이잖아요. 오늘 출근할 때부터 이 소속사 사람들뿐 아니라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거의 경호를 썼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민 업무를 지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구민들을 만나지 않을 그곳을 고민한 것 같고 그래서 아직 개장하지 않고 개장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공예 관련 문화시설 쪽으로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개인 면담 후에 바로 그쪽으로 자리를 뜨면서 뭐 대기 중이던 많은 취재진들은 허탕을 쳤고요. 지금 뭐 누리꾼들은 첫날부터 연예인 특혜 분위기 아니냐 뭐 지각부터 시작해서 개인 면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탑 씨는 지난 6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날에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7개월 전 목소리인데 이제 남은 520일 복무 기간은 다 채워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의경으로 117일을 복무를 했고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아니 의경으로 있다가 사고를 쳤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왜 더 좋은 자리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배치를 해주는 거냐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꼭 특혜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처벌은 받은 것이고 주민등록증에 전과자 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꼭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 정서가 현역으로 간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간 것은 뭔가 좀 부당하다 그런 이야기가 뭐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뭐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